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황금 비율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이분,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풀어주시죠.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주도주 30, 중기 및 안정주 40, 현금 30% 이렇게 쥐었어요. 네. 그러면 주도주 구성에 최근에는 계속해서 바이오를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도 시세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좋으면 항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익을 챙기고 싶고 지금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나 이런 쪽에 자꾸 눈이 간단 말이죠. 근데 좀처럼 반도체 오케이 사인을 안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매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아직도 아니에요? 네, 아직도 조금 이제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시점이 되면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익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난주에는 40%였었는데 요번에 30%로 다소 조금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것처럼 433에서 지금 343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의 미묘한 변화들을 매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이제 취지고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대비 반도체 바이오 쪽은 조금 줄였고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매매를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주였었는데 요번에는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뭐 매크로 단을 살펴보면서 그 섹터 단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단에서 실적에 따른 안정감이 조금 있는 쪽을 중앙에 30이 아닌 40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율을 30%로 이제 둔 상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바이오 쪽은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뭐 리가캠도 좋았고 ABL 바이오, SK 바이오파, 뭐 TNL 그리고 펩트론도 정말 좋은 네. 흐름이 있었는데 각 종목 내에서 조금 요건 AS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펩트론을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런 부분을 왜 조금은 축소를 했는지 이런 부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장기 이제 지속형 약물 뭐 전달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 1112랑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과 뭐 위고비 국내 출시도 있었었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월간 단위, 연간 단위 뭐 일간 주간 할 거 없이 다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한 14개월 정도 보통은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 내년 하반기 때 이제 결과 발표 뭐 본계까지 이어지는지 마는지 보통 이제 비만약 쪽이 뭐 일주일간 단위로 먹거나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한 달에 한 번 복용만 하더라도 낫게끔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토리와 뭔가 실적 수급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장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장기적으로 괜찮게 보시는 분들도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단기적인 분들도 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약간 편하게 굉장히 수월하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가의 스토리라든지 성장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지만 익절을 해 나가자라는 주였고 그 익절의 포인트는 MDD 관리, 고점에서 얼마나 밀리느냐. 단기적인 힘이 치고 가더라도 고점에서 얼마나 밀리느냐인데 지금 최근 고점 대비 한 8.4% 정도 밀렸었거든요. 네. 조금. 그러면 저는 MDD를 한 10% 정도 설정해가지고 94,000원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이제 스탑을 걸고 매도를 한 다음에 이익을 챙기고 그다음 나머지 구간을 향유하자라는 주의고 지금 바이오 쪽이 그 국내는 이제 굉장히 저도 좋게 보고 굉장히 종목이 확산됐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주 소폭 투심이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항공이라든지 은행 쪽이 이제 굉장히 실적을 우수하게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한 4, 5%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약간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러면 걔네들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따로 또 다른 모멘텀이 있거나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쪽으로 압축돼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쪽을 조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을 살짝 했다라는 이야기신 거고 팩트로는 7월 8일에 말씀 주셨을 때 단기 목표가 1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건 돌파를 했단 네. 말이죠. 그리고 조금 지금 약간 몇 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주셨으니까 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도주의 30%를 받고 지금 중간으로 가보죠. 40. 네. 10% 비중을 끌어왔단 말이죠. 중기적인 전략은
요들 종목으로 어떻게 짜가야 될지 실적 시즌에 좀 눈여겨보고 있으신 종목을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지금 종목으로 딱 집어가지고 말씀은 드릴 거거든요. 오,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그 국내가 왜 미국 대비해서 안 좋은지를 보면 당연히 저도 현금을 챙기는 비중을 30%를 두는 이유도 국내의 EPS 성장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극악으로 나쁘기 때문에 다 이제 외국 대비해가지고 그런데 뭐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한 2.7%인데 우리나라는 2.3%로 오히려 더 여리고 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단에서도 성장 찾기가 힘든데 그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쪽이 그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내년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쪽은 또 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 한 종목. 그런데 조선은 예전 수개월 전에 이제 제가 그 한 사이클을 먹고 나서 계속 그쪽도 바이오로 대체를 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쪽은 그 엔진 쪽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쪽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중기 안정주로 제가 세 종목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한화 엔진을 준비해봤고 지금 조선주의 사이클이다라고 하면 조선주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 산업 중에서 요번에 핵심은 친환경 규제. 그런데 뭐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가장 뭔가 그 기자재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쪽이 엔진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글로벌 MS 2위 이고 저속 엔진 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70%가 이제 DF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중 연료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하나 쪽에 매출도 많을 뿐더러 중국 쪽도 한 20-30%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누적 수주가 한 1조 4천억 정도인데 가장 맥스를 찍었을 때가 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분기만 잘 채우면 거의 유사하거나 내년도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3분기 때 갑자기 치고 갔어요, 수주가. 전체 한 7,800억 중에서 그중에 7,800억을 딱 채웠는데 그중에서 4천억 이상이 중국 쪽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잔고의 전체적인 거에서도 한 43%가 중국이었는데 남들은 이제 중국 쪽이 배를 뺏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컨테이너선을 중국이 딱 취하더라도 엔진은 국산을 써야 되는 이 부분이 역시나 기술이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 시험 운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엔진 쪽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빨리 물량 다오 하다 보면 엔진은 국산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에 단가 인상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13% 정도 증가되는 게 예상이 되고 그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45% 정도나 급증을 하기 때문에 한 꼭지에서 꼭 한번 살펴보시라 사이클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화 엔진 첫 번째 네. 종목으로 얘기 주셨고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요. 대한항공 굉장히 이제 무거운 종목으로 네.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 영업이익이 다 이제 8%에서 한 12% 정도 오르는데 이게 요번에 전혀 그럴 시기가 아닌 비수기인데 화물 이제 매출이 21%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 대한항공 하면 요번에는 화물 매출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화물 매출이 올라간 거는 P단과 Q단을 한번 살펴보자 하면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그 물량의 그 운임료가 13% 정도 이제 증가가 했고 그다음에 그 중국 쪽 이커머스 쪽의 물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P단과 Q단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게 보통은 그 PMI 지수하고 동행을 하거든요. 이게 경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화물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PMI랑 제조업 PMI랑 연동이 되다가 이번에는 PMI는 살짝 꺾였는데 이쪽은 운임 쪽은 치고 갔어요. 이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뛰어넘고 지금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살펴보면 4분기에도 여전히 국제선 운임이라든지 화물 쪽 운임, 그다음에 유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지고 있죠. 이런 쪽에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객과 화물에 뭔가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합병 이슈.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빠른 쪽은 10월 달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조만간 미국 쪽이라든지 EU 쪽에서 승인이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 갭 피어 그룹 단에서는 퍼가 한 8배 정도인데 지금 한 5배 정도고 PBR도 0.7배인 이유가 거기에 이제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곧 해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차입근도
그 21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어요. 3분의 1이. 외화 차입금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순차입금이 3분의 1 단으로 훅 줄었기 때문에 향후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에 내성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으면서 단기 모멘텀 승인 부분도 있으면서 이제 피어 그룹 대비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이게 운임 단이든 PQ 단이 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친환경과 조선의 키워드를 안았던 하나엔진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제 화물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정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여지가 있다. 또 PBR 0.7배도 굉장히 헉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풍산이 세 번째 종목이네요. 네, 풍산하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풍산하면 앞으로는 방산 이렇게 풍산 방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요번에도 매출이 15%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한 142%나 급증을 했는데 그게 방산 쪽에서 60%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4분기에도 이어져 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도 900억이 이제 훌쩍 넘어서는데 이 부분이 한 60% 정도 전년 대비 증가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PBR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도 0.7배다, 동사도 이제 0.8배 정도 수준에서 뭔가 방산 쪽과 동은 가격이 약간 주춤하지만 겨울이 되면 또 계절성으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좀 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 축에 조금 안정성을 기하시는 분은 들고 가셔도 되신다라는 의견 전해드립니다. 짓궂은 질문인데 네. 하나엔진, 대한항공, 풍산 중에 네. 그래도 마음의 1%라도 좀 더 가는 종목은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중에서는 하나엔진. 하나엔진.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세 종목.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항상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들이 각각 투자자분들은 어디 분야의 매력도를 느끼냐에 따라 네. 다른 거니까요. 일단 김경준 부장님의 세 종목 중에 조금은 1%로도 더 가는 건 하나엔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도 종목명이 좀 생경했는데 네. 오늘도 호전실업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굉장히 이제 좀 발굴해서 오고 싶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기능성 의류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전 시럽은 저희가 못 들어봤어도 룰루레몬 명품이죠. 이제 네. 이제 레깅스 쪽에서 그리고 노스페이스라든지 당연히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테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더아머 남자들 운동하는 남자들이 이제 착용하는 언더아머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드라이브가 걸리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아크테릭스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빨간 패딩 자켓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재용 패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명품 패딩,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크를 보면 뭔가 해골이 있잖아요. 이게 시조새를 뜻하는데 처음으로 육지에서 이제 그 하늘로 날아간 동물이다라는 이제 것을 표방하면서 기능적으로다가 기술 집약적인 옷을 만들겠다. 왜 컴퓨터는 10년에 한 번 뭐 바꾸더라도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 있고 말도 안 되죠. 한 3년 5년 차이로 핸드폰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옷은 왜 그런 기능이 없을까? 기술이 집약된 게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옷인데 이게 보통 그 아웃도어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요 아웃도어, 캐나다 아웃도어가 워낙 기능이 좋다 보니까 미군복이라든지 그 여러 나라의 경찰복 그리고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등산복에 활용이 되는데 지금 중국 쪽의 아웃도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그 규모,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44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액티비티 쪽에서 즐겨하고 있는 중국 쪽이 즐겨하고 있는 쪽이 등산이라든지 하이킹 쪽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저가를 찾느냐? 그게 아니라 보통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찾고 60% 이상에 달하는데 그쪽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국 쪽에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그 22년도 같은 경우에 아크테릭스의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2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1년 만에 50% 성장. 그런데 동사가 올해부터 아크테릭스 양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그 21년도에 런칭을 해가지고 23년도까지 130회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작으로 250만 달러를 시작으로 내년도에 1,50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공장 증설도 이슈가 잡혀 있고 4배 정도 규모가 늘어날 거라고 하고 그 배당 성량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도 챙겨봐야 되는데 동사는 시가 배당률도 그 4.35% 정도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챙겨보시면 네. 그 시가총액이 760억밖에 안 돼요. 760억인데 그 매출액이 4,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년도 전망 영업이익이 340억에 달합니다. 그 시가총액 760억에 영업이익률 340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2배 정도를 보시면서 차근히 준비해 보셔라. 매수가 7,440원에서 8,000원 그리고 목표가 16,000원 단타로 16,000원 이요? 네,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40% 정도 보시고 1,900원 정도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시고 손절가 7,150원 전달드립니다. 단기로도 1,900원, 단타 접근 가격도 써주셨는데 목표가 16,000원. 종목을 발굴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해주신 호전실업, 호전적인 전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 오늘 종목 이야기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